그 이슬람법에 의하면은 이혼권 같은 경우에는 남성한테 주어져 있어요. 아내한테 너랑 이혼이야. 이혼이 성사가 돼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 아내만 한 사람이 없어. 그럼 다시 살 수 있어요. 이걸 또 반복하면 세 번째 이혼인데, 이렇게 세 번 이혼을 선언하고 나면은 이 아내는 무슨 수로도 데려올 수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단국대학교에서 중동과 이슬람 문화, 사회에 대해서 강의하고 있는 엄익란입니다. 네, 오늘은 이슬람에 대해서 궁금하게 여기는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보통 이제 5가지 기둥이라고 말을 하기도 해요. 5주. 그래서 이슬람을 떠받치고 있는 5가지 실천을 해야 될 사항인데요. 이슬람의 5대 의무사항이면 첫 번째로 이제 무슬림이 되어야 되잖아요. 의무사항은 샤하다라는 것입니다. 라 일라 일랄라 와 무함마드 라술라. 알라만이 유일한 신이고 무함마드는 그의 사도이다. 무슬림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성인이 됐을 때, 다른 하나는 태어났을 때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무슬림일 경우에는 태어난 자녀의 오른쪽 귀에 대고 요 문구를 외워줍니다. 샤하다 문구. 그리고 그러면 그 자녀는 자동적으로 이제 무슬림이 되게 되는 거죠. 의지에 상관없이요? 의지에 상관없이 이제 아버지가 무슬림이면 자연적으로 그 자녀도 무슬림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성인이 됐을 때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이제 무슬림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개종이 될 수 있겠죠. 증인들 앞에서 샤하다 문구를 이제 읊으면은 무슬림이 되게 되는 거죠. 무슬림으로서 하루 동안 해야 될 그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기도이죠. 기도는 하루에 5번 하게 됩니다. 첫 번째 기도는 해가 뜰 때, 지금은 이제 우리가 해가 몇 시에 뜨는지를 다 뭐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죠. 근데 과거에 시계가 없던 사막에 살고 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하얀색 실을 갖다 놓고 요 실이 이제 9분이 될 때가 해가 뜨는 시간. 그리고 두 번째 기도를 이제 하는 시간은 해가 내 정수리 위에 있을 때, 정오. 세 번째 기도를 하는 시간은 건물의 길이가 2배 정도 되는, 아니면 사람의 그림자가 2배 정도 되는 시간대.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해가 지는 시점. 5번째가 이제 저녁 때 하는 기도인데, 그 이슬람력으로 라마단이라고 불리는 달이 있습니다. 9번째로 오는 달이 이제 바로 라마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단어가 품고 있는 뜻이 뭐냐면은 땅이 지글지글 타가지고 탄내가 날 정도로 이제 연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곡식을 충분하게 이제 먹을 수가 없는 시점이죠. 이때 이제 금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해가 뜰 바로 직전, 해가 질 때 마그립 시점까지 금식과 금욕을 한 달 동안 하게 되는 게 바로 이제 라마단이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는 행위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자카트라고 하는데, 기독교에서 11조에 해당하는 거고요. 기독교에서는 10분의 1을 이제 헌금으로서 교회에 납부하게 되는데, 자카트는 2.5%예요. 40분의 1. 자기가 이제 1년 동안 번 돈의 40분의 1을 헌금의 양식으로 이제 내게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부유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교육기관을 많이 설립을 해요. 이슬람 하면은 대학교가 굉장히 많이 설립되고 연구기관 같은 것도 많이 있고, 아니면 사원을 지어준다든지, 이런 걸로 자기의 부를 사회에 환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생에 한 번 하게 되는 게 하지라고 불리는, 무슬림이라면은 일생에 한 번은 메카로 가서 성지순례를 하는 게 5번째 의무사항입니다. 이게 큰 그림이에요. 전 세계 무슬림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이제 현대 생활을 하면서 5번을 할 수가 없죠.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저녁에 다 몰아서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업무 보다가 끊고 나가서 기도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실제로 제 수업을 들었던 무슬림 같은 경우는 저한테 이제 미리 와서 얘기를 해요. 수업 시간에 조용히 나갔다 오겠다. 이슬람 지역을 여행하다 보면 간혹가다 길거리에서 일렬로 서가지고 메카 방향을 향해서 이제 기도를 하는 사람들 모습을 종종 봐요. 그래서 기도를 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세정, 손을 씻고, 얼굴을 씻고, 그리고 발을 씻고, 비데가 잘 갖춰져 있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주전자 같은 게 하나씩 갖춰져 있거나, 사막에서는 물이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 모래, 가는 모래로 이제 손을 부비고, 약식으로, 물도 없고 더럽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위생관념이 굉장히 철저해요. 오른손은 깨끗한 손, 깨끗한 일만 하는 손, 왼손은 더러울 때만 쓰는 손. 이런 환경에 대비해서 내가 물이 없을 때 씻지를 못하니까 미리 구분을 해놓는 거죠.
한 남자가 이제 아내를 4명까지 두는 걸 해놨습니다. 사척까지 허용되게 된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에 그 아랍 사회를 좀 이해를 해야 돼요. 부족들 간의 전투 양식이 그냥 가만히 있는 부족한테 갑자기 급습을 하는 형태예요. 남성이 많이 이렇게 죽어요. 전쟁하는 도중에 미망인이 많이 생기고 고아가 많이 생기죠. 사회의 제도적인 차원에서 보호해주자라는 이유에서 이제 일부 다처제가 허용이 되었던 거죠.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아내를 공평하게 대우하라. 이슬람 법 해석이 있고요. 아이들을 키우면은 어떤 날은 이 아이가 예쁘고 어떤 날은 이 아이가 예쁘고 다 이게 색깔이 다르거든요. 그랬을 때 아내를 봐도 색깔이 다르겠죠. 평등하게 대우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 즉 웬만하면 일부 다처를 하지 말아라 라는 뜻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1번 아내한테 이만큼의 집을 해주고 이만큼의 뭐 옷을 사다 주고 음식을 갖다 주면 2번도 똑같이 해야 되고 3번도 똑같이 해야 되고 4번도 똑같이 해야 되고 잠자리 수도 1번, 2번, 3번, 4번 똑같이 해줘야 돼요. 요즘에는 교육열이 굉장히 높아졌죠.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부를 하면서 자아 실현을 하고 있는데 일부 다처제는 굉장히 그 전통과 폐습으로 여겨지게 되죠. 1번 아내한테 아파트를 사주면 2번 아내한테도 아파트를 사줘야 되고 3번 아내한테도 아파트를 사줘야 되고 재원이 너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부담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결혼 한 번 하기도 힘든 상황이에요. 요즘 젊은이들 그렇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재밌는 또 일화를 보면은 쿠웨이트를 가면은 쌍둥이 집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일명 땅콩집. 그러니까 이쪽에 똑같은 집이 있으면 바로 옆에 똑같은 집 하나가 있는데 그러니까 한 명이 아내한테 요만한 사이즈의 집을 주면 두 번째 아내는 똑같은 집의 사이즈를 줘야 되는 거죠. 남편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부 다처제를 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이슬람권에서 이제 이혼율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혼율이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는 자아를 많이 이제 좀 찾아가고 있는 거죠. 과거에는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이혼한 사람한테는 사회적인 스티그마, 부모가 이제 이혼을 못하게 많이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이혼을 하는데 이혼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상대를 잘 모르고 결혼하기 때문이에요. 데이트도 거의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데이트를 언제 할 수 있냐면은 부모가 짝지어준 사람하고 결혼을 하면 결혼 계약이 성사가 되면 는 부부가 같이 사는 게 아니라 데이트를 할 수 있도록 이제 허용이 돼요. 요 데이트 기간에 상대가 이제 나랑 안 맞다라는 걸 알게 되면은 계약을 파기하는 거고 이때 이혼이 성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데이트도 제대로 이제 못하고 결혼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혼율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이슬람법에 의하면은 이혼권 같은 경우에는 남성한테 주어져 있어요. 웬만해서는 여성한테 이제 이혼권이 주어지지 않고 아내한테 너랑 이혼이야 라고 선언을 하면 이혼이 성사가 돼요. 그런데 남편이 딱 가만히 보니까 그래도 우리 아내만한 사람이 없어. 그럼 다시 살 수 있어요. 그러다가 또 살다 보니까 아닌 거예요. 난 너랑 이혼이야 하면 두 번째 이혼이 성립이 되고 이걸 또 반복하면 세 번째 이혼인데 이렇게 세 번 이혼을 선언하고 나면은 이 아내는 무슨 수로도 데려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또 결혼을 할 수 있냐면은 이 아내가 다른 사람하고 같이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하고 이혼하고 난 다음에서야 이제 다시 아내를 데려올 수 있는데 남자한테만 요 이혼권을 주는 것 때문에 상당히 이슬람 사회에서 여성 인권 문제 제기되기도 하는데 트리플 그 딸라크 제도를 뒀던 이유 중에 하나는 남성들도 이혼을 남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이고요. 이슬람 사회에서 제가 이제 여성한테 물어봤어요. 너희한테 이혼권이 주어지지 않는 거에 대해서 불만 있지 않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상당히 이제 대학원까지 나온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좀 감정적이야. 그래서 이혼권이 주어지면 이혼을 남발할 거야. 그래서 오히려 남성들한테 이혼권이 주는 게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학습을 그렇게 받아서 그런 거에 한 영향이지 않을까. 여성은 상당히 감정적인 존재, 남성은 이성적인 존재.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경향이 짙어요. 이혼권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 좀 수긍을 하는 편이더라고요. 돼지고기가 금지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종교적으로 코란에 이런 말이 있어요. 좋은 것을 먹고 올바로 행동하라. 이랬을 때 이 좋은 것이라 함은 처음부터 끝까지 좋아야 된다. 이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떠한 고기를 먹어요. 그럼 이 고기가 어떻게 나한테 내 입까지 오게 됐는지 내가 먹고 있는 그 동물이 깨끗하고 좋은 것을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초식 동물들은 풀만 먹어요. 돼지, 그쵸. 돼지는 아무거나 먹어요. 그죠? 하나의 배우자가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해요. 이랬을 때 이러한 돼지의 성향을 먹었을 경우에 나한테도 영향을 끼친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환경적인 요소인데
있는데 돼지는 아까 전에 아무거나 먹는다고 했잖아요. 사람이 먹는 것도 먹어요. 사막 생활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사막에서는 물자가 풍부하지 않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똑같이 돼지도 먹어야 돼요. 그러면은 식량 자원을 놓고 돼지는 경쟁해야 되는 대상인 거예요. 돼지는 털이 별로 없어요. 항상 피부를 축축하게 해줘야 돼요. 이랬을 때 물 수자원을 놓고서도 돼지는 사람들과 경쟁해야 되는 관계인 거예요. 이랬을 때 키웠을 때 별로 도움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런 환경적인, 종교적인, 관습적인 이유 때문에 이제 돼지를 먹지 않는 거죠. 생선 같은 경우는 권고되는 생선은 비닐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생선은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외의 거는 먹기 꺼리는 거.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뭐 장어, 새우, 갑각류 뭐 이런 거, 오징어, 관습의 차이예요. 내가 안 먹어봤기 때문에 안 먹는 거지 못 먹는 건 아니었거든요. 뭐 혐오식품 아니면 꺼리는 식품 이런 거에 해당이 되지 금기되는 식품은 아닙니다. 개는 개고기는 금지 되겠죠? 개고기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근데 이런 건 있어요. 개는 악마의 화신이라고 묘사하는 게 있어요. 특히 이제 검은색 개를 악마의 화신이라고 여겼고 샤워를 하고 사원을 이제 기도하러 이제 가는 길인데 개가 내 손을 핥는다 그러면은 오염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가가지고 뭐 손을 몇 번 씻고 이런 규정이 있을 정도로 개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이에요. 개까지 얘기 나왔네요. 라마단은 이제 금식을 하는 달이죠. 라마단은 굉장히 더워가지고 땅에 지글지글 타서 탄내가 나고 곡식이 나지 않는 그 기간이라고 했어요. 이제 아직 연구는 안 됐는데 음식이 구할 수 없는 이 시기를 현명하게 좀 지나고자 하는 그 지역 사람들의 관습 때문에 라마단이 생기지 않았나. 그 금식을 하고 처음 먹는 식사가 이프다르예요. 패스팅을 브레이크 하는 거예요. 언제 이프다르를 하느냐? 해가 질 때 첫 식사를 하게 돼요. 이슬람에서 제일 이제 축복받은 열매라고 알려진 대추야자를 우유에 절였거나 아니면 그냥 하나 물하고 같이 먹거나 대추야자를 하나를 먹고 이제 기도를 하고 와가지고 식사를 해요.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사교를 많이 해요. 지금은 이제 밖에 나가서 식사를 많이 하는데 과거의 패턴은 집으로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그러면은 초대했을 때 우리 집에 뭐 가구를 바꾼다든지 식기를 바꾼다든지 아니면은 자동차를 바꾼다든지 음식 때문에 드는 소비가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손님 맞이에 드는 소비가 같이 늘어나게 됩니다. 보통 때보다 매출이 30에서 많게는 100%까지 이제 늘어나게 되고요. 이때가 소비의 달이에요.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칭하게 되는 거는 바로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2030년 라마단을 주목해야 됩니다. 1년에 라마단이 2번 있는 날이에요. 1월하고 12월. 그래서 우리나라 회사 같은 경우도 2030년 라마단 달 소비의 달을 좀 노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가전제품 소비 많이 일어나죠. 의류가 소비가 많이 일어나죠. 그리고 가구가 소비가 일어나죠. 자동차 소비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판촉 행사를 좀 많이 하는 게 도움이 되겠죠. 대목이죠. 오히려 우리가 이제 비즈니스가 딱 멈춘다고 해요. 왜냐면 사람들이 라마단 때는 잘 비즈니스 계약 성사를 안 해요. 내가 저 사람하고 계약을 맺어야 돼. 그러면 이제 그 사람과 많이 이제 모임을 갖고 이러면서 밑밥을 다 깔아둔 다음에 라마단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계약서를 딱 내밀면 되겠죠. 문제는 이제 라마단 때 음식을 너무 많이 하니까 음식물 쓰레기가 2배 이상 늘어나요. 그래서 이제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내는 메시지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라마단 때 환대 문화는 굉장히 좋지만은 음식물 쓰레기는 줄여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식량 자원이 풍부하지가 않다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음식물 쓰레기 줄이고 컨셉이 좀 바뀌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기간에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밥을 먹어야 되는데 못 먹잖아요. 줌으로 밥을 똑같은 음식을 주문해. 배경도 똑같이 해요. 같은 집에 있는 것처럼. 같은 장식하는 회사에서 주문을 해가지고 똑같이 꾸며놓고 그리고 똑같은 식사를 하고 그러면서 우리 외롭지만 줌으로나마 같이 이프타르를 같이 하자. 뭐 이런 이벤트들도 있었습니다. 전 세계 무슬림 인구수가 17억 명이라고 이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베르조아라는 신조어가 있어요. 북아프리카 사람들,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 사람들이 프랑스로 많이 이제 이주를 했어요. 이들의 자녀들이 프랑스의 이제 공교육을 받으면서 점차 신분이 상승되고 좋은 직장을 얻게 되고 경제력을 갖추게 되고 이 사람들이 소비를 하는데 우리의 정체성이 담긴 물품을 소비하겠다. 할랄을 소비하게 되고
되고 히잡도 쓰게 되고 이슬람의 종교적 교리가 소비시장까지 영향을 미친 게 할랄 이코노미인데 베르주아라는 말은 북아프리카 지역의 원주민들 메르베르족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소비를 어떻게 하느냐 부르주아처럼 한다. 그래서 메르주아라는 단어가 신생어처럼 이제 등장을 했고 젊은 소비자 계층이고 유엔 같은 경우는 이들이 향후 전 세계의 소비 시장을 이끌 주요 세력이다. 그래서 이들을 주목하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